그러면 또 그러죠. 누카렵? 누가 군대 오라 그랬냐? 전역해? 꼬우면 전역해? 누가 오라 그랬냐? 자, 이런 식의 논리면 우리가 또 할 말이 없지. 누카렵? 누가 오라 그랬냐? 오라 그랬잖아. 군에서 여군을 뽑았잖아. 그거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체가 아니나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도 없이 그냥 남녀 평등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고 많이 뽑자 뽑아놓고 보니까 아이 낳고 뭐 당직근무 안 들어 당직근무 부족하네? 그러면 아이 낳고도 아그로깡으로 서야지. 싫으면 나가 또 뽑으면 되지. 누카렵?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환장할 노릇이야. 근데 지금 여군들이 또 보세요. 아이 낳고 출산해서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야. 그만둘 수 있겠어? 그만둘 수 있겠어? 못 그만두죠. 여군들도 한창 아이 낳고 그럼 돈이 한창 들어가. 남편도 물론 벌긴 하지만 남편도 군인이거나 민간인이 벌긴 하지만 한창 돈 들어갈 때야. 그러면 그만둘 수 있겠어? 그만 못 두니까 진짜 이악 물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당직근무 투입되면 또 근무 쓰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지휘관의 재량이라고 했잖아요. 당직근무 세우는 게 지휘관의 재량이에요. 만약에 여군이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산다. 그러니까 이혼 가정이 아닌데 남편이 군인이고 남편이 민간인인데 남편이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엄마들이 키우는 게 좀 낫잖아요. 솔직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 아빠가 아무리 잘해도 그 엄마의 그 섬세함과 그 모성 본능을 아이들은 엄마의 물론 아빠한테 더 그런 애정이 있고 아빠와 유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분들이 더 돈을 좀 더 벌기 때문에 좀 많이 활동하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상훈님 편견이 아니고 아이들은 모성 본능이 있어요. 모성 본능. 이재영님 그건 과학적인 거야. 내 편견이 아니라 재영님 뭐 개쌉소리 하지 말고 아이들이 모성 본능 너 애 낳아봤어? 너 재영이도 애 낳아봤어? 애 낳아봤냐고. 이게 내 편견이야? 아이들이 엄마 따라하고 어렸을 때 엄마 그거 한 게 내 편견이야? 그럼 너 아빠한테 젖 나오냐? 너 가슴에 젖이 나와? 아빠 가슴에 젖이 나오냐고. 너 아빠가 골반에서 애가 나오냐? 무슨 네가 뭘 알아? 너 애 낳아봤어? 이재영이 너 애 낳아봤어?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봐라. 잘 때 되면 엄마한테 가지. 모성 본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모성 본능. 여자가 키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은 모성 본능이라는 게 좀 짙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보시면은 정말 그 아무리 아빠가 잘해주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결국은 엄마 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엄마의 그 모성 본능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게 우리가 아빠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휘관의 재량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휘관의 재량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당직 근무를 이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중형이 때 노총각들이 많아졌어. 옛날에는 중령만 돼도 뭔가 아버지 같아가지고 그래. 왜냐면 여러분 자식 낳아본 사람들은 알아. 내가 만약에 대대장이잖아. 나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군 당직 근무 못 세웁니다. 왜냐 내가 아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 아니니까. 야, 저 어떻게 당직을 쓰냐 애를. 그 만약에 여군이 당직 근무 쓰잖아. 그 애 만약에 우리 와이프 보고 보라 그럴 거야. 야, 저 애 좀 봐주자 우리가. 우리 집에 재우자. 그럴 거야 나 같으면. 내가 대대장이면은 정말로. 왜냐면 그렇게 여러분들 진짜 아이들 키운다는 게 정말 그게 보통이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대장들도 미혼이 많습니다. 요즘 다 젊어졌어요. 요즘 소령들도 미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소령들도 미혼이 넘쳐나요. 대대장들도 미혼들이 있습니다. 다 결혼한 게 아니에요. 혹은 갔다 온 형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는 분들도 있죠. 야, 뭐 당직근무 안 서? 저 애를 제가 혼자 케어해가지고 남편이 군인이고 그래서 애를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 당직근무 못 써? 그런 게 어딨어? 당직근무 서야지. 환장합니다. 당직근무 서야지. 환장.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배려해주는 부대가 훨씬 많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부대도 있다더라. 거기다가 그럼 이제 고민을 하지. 그래, 너가 근무 쓰기 힘든데 그래도 근무는 서야 되니까 그럼 토요일에 근무를 서라. 토요일에 근무를 서서 이제 뭐 부모님이 올라오든 아니면은 뭐 누구야 뭐 남편이 와가지고 애를 봐주던 토요일에 근무 쓰는 건 어떠냐?
뭐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근무 쓰는 거 어떠냐? 2주에 한 번 토요일에 근무 쓰는 거 어떠냐? 네, 알겠습니다 했어. 근데 토요일날 요즘에 근무를 쓰면은 주말에 못 쉬었으니까 이제 월요일도 쉬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까지 쉬게 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원래 근무 수 다음날 퇴근이니까 그거를 이제 월요일로 하고 그 토요일에 근무 수 하루 더 쉬게 하는 부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1사단 같은 경우는 1군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1군단인가 1사단인가는 만약에 토요일에 근무를 쓰면은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쉽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를 쓰면은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어요. 왜냐면 내가 주말에 근무를 썼으니까. 원래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간부도 나도 토요일에 근무 쓰고 월요일 화요일 쉬고 싶은데 저 사람이 붙박이 잡으면 좀 질투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아무튼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엔 다 질투가 생기고 거기 뭐 짱박혀 있어도 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혀 없는 육아 감수성. 그러니까 이제 총각들이 지휘관이 되면은 특히나 중대장들도 육아 감수성이 없죠. 중대장들 중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대위들이 결혼한 것도 일찍 하는 느낌이죠. 요즘에는 소령들도 결혼을 안 하니까 소령해봤자 기껏해 나이가 35, 36이니까 많아야 37이잖아 소령들이. 그러면은 요즘에는 30 중반만 돼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육아 감수성이 없어. 소령도 없고 중령도 아니 대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중대장들도 아니 김중사, 김마사 당직 근무 뭐 안 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육아 감수성이 없으니까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이해하는 게 없는 거죠. 이해하는 게 없는 거지. 육아 감수성.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여러분 충분히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그 여군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리스펙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낳아봐야 돼. 출산을 해보면은 그 여군이 혼자서 일 끝나고 애 어린이집 데려다가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재고 다음날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와 고생 많다. 이게 뭐 국가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 정말 힘든 일인 걸 이제 군 결혼하시고 애 낳으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요즘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니까 육아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를 좀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당직 근무를 좀 개편하고 그리고 당직 근무를 좀 통합해서 좀 당직 근무 수는 좀 인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당직 근무비를 좀 상승을 시켜서 이 좀 당직 근무 쓰는 걸 좀 꿀로 생각하는 당직이야? 용돈 버는 날이네? 좀 그런 느낌으로 날 수 있는 좀 당직 근무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10,000원 수준 좀 오르는 게 30,000원이고 주말에 60,000원이라고 해요. 그 정도 수준도 아직도 아쉽다. 당직 하루 쓰고 너 30,000원 받을래? 난 안 쓰고 맙니다. 지금은 평일에 10,000원 쓰니까 당연히 이제 여군이 빠지고 당직 근무 쓰면 화가 나지. 우리 부대 여군을 이제 안 받아준다니까? 여군이 만약에 온대. 너 여군 온다고? 너 애 데리고 오니? 예, 애가 있습니다. 아, 애가 있다고? 당직 근무 못 세우겠는데? 야, 쟤 받지 말자. 오기 꺼려하는 부대가 이제는 여군이 오면 꺼려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지. 와봤자 당직도 안 쓰고. 그리고 와봤자 뭐 애 본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뭐 지휘관 입장에서는 막 이 밀어내는 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푸시하는 거 푸시. 그 간부들도 싫어하고 왔는데 당직 근무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투입해야 되는데 빠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동료들한테 눈치도 보이고 오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료가 전입으로 왔는데 전입 왔다. 와 반갑습니다. 당직 근무 못 쓰십니까? 이게 과연 진정한 동료애인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가 그런 환영에 맞이하는 동료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피곤해지고 내가 괴로워지니까 그 동료가 오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여군이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러한 간부는 맨날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항상 왜 미안해야 됩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미안한 일입니까? 내 결혼해서 내가 애 보는 게 내가 미안한 일이에요? 내가 눈치 봐야 될 일입니까?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아니 출산율 높이라고 애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애 낳고 출산해서 온 이 간부는 왜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죄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왜 저출산 이 얘기는 하는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저출산 뭐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고 하는데 설령 그 애국자는 부대에 오면은 다 꺼려하는 그 눈빛.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밖에 회사는 비슷한데 당직은 안 쓰죠. 폴라님. 밖에 회사는 당직 근무까지 쓰진 않습니다. 네, 당직 근무 쓰면서 10,000원 주진 않죠? 네.
당직 근무 쓰면서 밥값 내고 마이너스 2,000원, 3,000원 내면 당직 근무 쓰진 않죠, 폴라님?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회사 하다가 갑자기 불려가가지고 비상소집하거나 막 새벽에 불려가는 일은 딱히 없죠. 네, 큰일이 아니면. 네, 밖에 회사는 보통 그럴 일은 없죠. 밖에 회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폴라님. 이제 군대 점심도 5,000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점심 5,000원이 넘어요. 밥값 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군들이 힘든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혼자 케어하는 군인들은 당직 근무를 설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 낳고 내가 아이 돌보면서 출퇴근하는 게 죄인이에요? 잘못한 겁니까? 제가 동료들한테 폐를 끼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군의 인식이나 동료들의 인식은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을 바꿔야죠.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죠. 당직 근무를 서는 사람이 나 당직 근무 쓸래라고 할 정도로 돈을 좀 더 올려주던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던가 라고 한다면 당직 근무 안 서는 사람 와도 딱히 신경 안 쓰죠. 근데 당직 근무가 괴롭고 공짜 노동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직 근무를 안 쓰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동 착취를 당하니까 더 노동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니 동료가 동료로 안 보이고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죠. 아니 아이 낳고 내가 아이 키우는 게 죄입니까? 그럼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게 죄예요? 당직 근무가 꼭 필요하냐고요? 꼭 필요하긴 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만 당직 근무자를 중대마다 당직사관이 쓴다거나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이함대 같은 경우는 당직 근무가 당직 사령이 한 명 있습니다. 당직 인원이 너무 많아요. 좀 통합해서 줄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군인을 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 군인이 과연 추천해야 될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에는 우리 당직이나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지방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요즘은 야근도 많이 안 하는 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군대는 아직도 야근을 존나게 하기 때문에, 장교들은 특히나 야근을 뒤지게 하기 때문에, 특히나 해군 장교들도 야근 많이 합니다. 해군 장교들 야근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 군인이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인가? 저는 추천할 수 없는 직업을 생각해요. 그나마 돈이라도 많이 번다. 그럼 고생하고 돈이라도 많이 벌면 다행인데 돈도 많이 못 벌고 특히나 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 추천할 만한 직업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것이 이게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군인 부부들 진짜 힘들고 특히나 여군들 진짜 힘들어요. 여군들 여러분들 뭐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군들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저도 여군 이상한 여군도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여군이 이상한 거랑 남군이 이상한 거랑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여군들은 진짜 여러분들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간부들 처우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부 처우도 중요한데요, 방영민님. 그러니까 우리 군의 미래를 봤을 때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군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병사들 출신들은 뭐 병사들 잘해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긴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아니 간부 처우가 안 좋은데 병사들이 간부를 지원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들이 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병사들의 경력으로 전문화사나 장교를 지원해서 그 친구들 남아 있어줘야 더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병사들이 봐도 간부들이 병신 같고 막 대우가 그지 같은데 누가 남아 있냐고. 그러면은 주변 나중에 자기가 아이를 키우거나 주변의 친척들한테 야 군인 하지 마라. 군인 그걸 왜 하냐? 그러면은 그 좋은 자원들이 오겠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이 군인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오면은 사명감도 낮아지고 단순하게 우리가 돈만 벌러 오는 그런 느낌을 볼 수도 있잖아요. 간부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런 만약에 누카렵 하시거나 저랑 배틀 뜨실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덤비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